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히틀러 자살에 대한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스퍼트니클로브 컴. 이 문서에는 히틀러의 시종이었던 하인츠 링게의 전례 없는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1945년 4월 나치 지도자가 자살했을 당시 총통 벙커에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총통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전례 없이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열병에 시달리다. 히틀러의 자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다. 링게에 따르면 싸움을 계속하는 게 전혀 무의미하다는 깨달음, 베를린 탈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신체 상태가 좋지 않음이 그 요인들이다. 거짓된 자존심. 히틀러는 승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적군 사령부와 회담을 갖는 것을 꺼려했던 자기의 적 성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를 화장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라. 총통은 자신의 시체가 모스크바로 운반되어 전시될까 봐 두려워서 화장을 엄격히 명령했다. 도플갱어인가 아닌가? 히틀러가 주장한 도플갱어는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었고, 히틀러가 총통 벙커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가는 출구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었다. 총통의 최후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소련군이 나치 독일 수도 중심부에 진입하는 순간 자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군 병사들이 불에 탄 그의 유해를 수습했고 치과 기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서구의 친나치 감정에 시달리는 Z세대 미국인 5분의 1이 히틀러를 옹호. 2024년 10월 13일 4시 42분 GMT. 존 마일스. 소련은 나치의 잔혹행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2차 세계대전 중에 약 2,700만 명의 소련 시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젊은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구 세계에서 나치에 대한 동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여론조사 회사 JL 파트너스가 실시하고 영국 타블로이드지 데일리 메일이 후원한 이 조사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악명 높은 독재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악하고 아무런 장점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응답자 중 21%가 히틀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고 20%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히스패닉 응답자의 19%는 독일 대통령의 좋은 아이디어에 동의했고 27%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흑인 유권자의 약 21%가 이 진술에 동의했으며 남성 응답자의 14%도 동의했습니다. JL 파트너즈 창립자 제임스 존스는 소셜미디어가 젊은 미국인의 세계관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온라인상의 언론과 표현을 규제하는 데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서구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점차 흔해지는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비디오 공유 웹사이트인 럼블이 사실상 금지되었고 이 플랫폼인 틱톡이 미국에서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이번 달 초 틱톡은 히틀러의 연설을 AI가 생성하고 번역한 영상을 삭제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신문은 틱톡 영상은 총통이 여성과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번역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캐논 음모론을 지지하는 온라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 음모론은 식인종 아동 성매매업자들로 구성된 사탄 숭배 집단이 세계 정세를 은밀히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데일리 메일은 히틀러가 유럽 전역을 휩쓴 대량 학살 행진 동안 수백만 명의 어린이를 죽인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약 280만 명의 소련 어린이가 사망했고 150만 명의 유대인 어린이와 수천 명의 로마니 어린이,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독일 미성년자도 사망했습니다. 소련은 나치의 만행을 가장 크게 겪어야 했으며 분쟁 기간 동안 약 2,700만 명의 소련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이 파시스트 지도자는 홀로코스트로 알려진 체계적인 대량 학살 프로그램을 통해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고 수십만 명의 세르비아인, 폴란드인, 그리고 민족적, 종교적 소수 민족도 학살했습니다. 오늘의 역사, 나치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리비우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다. 1시 14분 GMT 2024년 7월 1일. 존 마일스. 스테판 반데라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은 나치 아인자츠그루펜 중대와 협력하여 반유대주의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오늘로부터 83년 전 스테판 반데라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조직 온 별표 2 리비우시의 유대인 주민을 상대로 폭력적인 캠페인을 벌였을 때 우크라이나 역사에 어두운 장이 쓰여졌습니다. 이 포그롬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바르바로사 작전, 즉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작전 중에 일어났는데 이 작전으로 나치 독일 국방군은 2,700만 명이 넘는 소련 시민을 살해했습니다. 1941년 6월 30일 UN, 오은, 은 리비우를 장악하고 유대인과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한 폭력을 옹호하는 반유대주의 선전으로 도시를 도배했습니다. 민족주의 당국이 나치 점령군에게 환심을 사려고 시도하면서 반유대주의 폭력은 절정에 달했고 오은 민병대는 수천 명의 유대인을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나치 SS 암살단이 반유대주의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많은 폴란드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이 폭력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강간, 구타, 강도로 몰아넣었습니다. 며칠간의 박해 기간 동안 약 6천 명의 유대인이 살해당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나치를 피해 동유럽 다른 지역에서 도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학살 이후 온 민병대는 나치 아인자츠그루펜 지도부 직속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전체주의적이고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파시스트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던 반데라의 민족주의 우크라이나 반란군의 인종차별적 폭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10년 전 마이단 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로 그는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역사적 기록은 명백합니다. 반데라는 히틀러의 군대가 동유럽을 휩쓸면서 수백만 명의 죽음을 초래한 잔혹한 나치 협력자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행진, 동상, 공식 추모 행사 등을 통해 반데라를 기념해왔습니다. 2017년 리비우에서는 1941년 반데라 학살을 기념하여 폭력의 주요 지도자였던 로만 슈케비치를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에서 팔라치와는 협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모스크바는 극단주의 민족주의자들을 모든 정부직위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정권은 2014년 마이단 쿠데타로 러시아 혐오적인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수천 명의 러시아계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원들은 문신을 하고 나치 독일과 관련된 상징을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5월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제3제국의 상징을 전시한 것으로 악명 높은 키예프의 한 피자 가게에서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악명 높은 네오나치 아조프 대대는 우크라이나 군에 공식적으로 편입되면서 키예프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스푸트니크, 러시아 정부 지원 언론사로 다양한 언어 버전의 뉴스 및 분석 콘텐츠를 제공합니다.